에이, 왜 그래? 이미 다 알면서? 으이짜. 그러지 말고 하나하나씩 해결해보자. 2 곱하기 0부터 알아볼까? 으이짜. 2의 곱셈부터 시작해보자. 잘했어. 그럼 2 곱하기 0이 왜 0인지 알겠지? 초등학교 때 이미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곱셈이 뭐였는지 생각나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양을 2마리씩 묶어서 세어볼까? 2 곱하기 1은 2마리씩 한 번 더한 것과 같아. 그럼 2가 되지. 2번, 3번, 울타리에 넣으면 모두 몇 마리? 그렇지. 2의 3배는 6이야. 그럼 2 곱하기 0은 2를 몇 번 더한 거지? 그렇지. 0번 더한 거지. 그럼 양 2마리씩 0번 울타리에 넣으면 모두 몇 마리? 그렇지. 0. 여기서 보너스. 0 곱하기 2는 몇일까? 어렵지 않아. 곱셈을 덧셈으로 바꾸어 생각해보면 돼. 0 곱하기 2는 0을 2번 더한 거니까 양 0마리를 1번, 2번 울타리 안에 넣으면 맞아. 0을 암만 더해봐야 0이지. 그래서 0 곱하기 2도 0이야. 자, 그래서 큰 수에 0을 곱해도 답은 언제나 0인 거야. 곱셈을 배운 넌 0의 곱하기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이제 2번째 질문이 남았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차 방정식 AX는 B를 떠올려 보면 돼. 그래. 거기에 형광펜 쫙! 이 말을 식에 적용해 볼까? A 곱하기 X는 B라는 등식 양변을 미지수 X의 개수 A로 나누어 해를 구해보자. 정리하면 어떻게 되지? 잘하네. X는 A분의 B가 되지. 자, 이제 넌 0의 나누기에 대한 답을 아는 거야. 잘 모르겠으면 A를 2, B를 0이라고 생각해봐. 2 곱하기 X는 0을 만족하는 X의 값은 2분의 0의 값과 같겠지? 자, 그럼 2X는 0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해보자. 2에 어떤 수 X를 곱했더니 0이 됐네.
그렇다면 이 식을 만족하는 x는 어떤 수일까? 오, 최고인데! 이에 어떤 수를 곱해서 0이 되는 수는 0밖에 없지. 그래서 2분의 0의 값은 0이야. 자, 그럼 0분의 2의 값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을까? 그래. 0 곱하기 x를 만족하는 값을 a 곱하기 x는 b를 이용해 알아보자. 0에 어떤 수 x를 곱했더니 2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은 있다, 없다? 그래, 그런 수는 존재하지 않아. 불가능해. 따라서 0분의 2의 값은 존재하지 않아. 이제 마지막으로 a와 b에 각각 0을 대입하고 0 곱하기 x는 0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여 0분의 0의 값을 알아보자. 자, 이렇게 그래, 그만할게. x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식은 성립해.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은 모든 수가 돼. 다시 말해 0분의 0의 값은 하나의 수로 정해서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계산은 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a가 0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아. a가 0이 되면 x의 값이 존재하지 않거나 하나의 수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야. 1차 방정식을 배운 넌 0의 나누기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1차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수업 전에 우리 긴장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간만에 긴장을 풀 겸 간만에 돌아온 깔깔 유우머 짧고 굵게 딱 하나만 하고 바로 본 수업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일어서게 만드는 숫자는 뭘까요? 모든 사람을 다 일어서게 만드는 숫자는 과연 뭘까요? 정답은 5! 지난 시간에 1차 방정식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번 단원에서는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우리가 1차 방정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교과서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할 거예요. 야, 어느새 우리가 100페이지를 넘겼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 101페이지 오른쪽 위를 보면요. 1차 방정식 활용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는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확인이 있어요. 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일단 같이 볼게요. 1단계,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구하려고 하는 것을 X로 놓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분들 진짜 최중요 마크. 무엇을 구하시오라고 문제에서 물어봐요. 그럼 그 구하라는 것을 우리가 X라고 두고 식을 만들면은 우리가 쉽게 정답을 유출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문제의 뜻에 맞게 1차 방정식 세우기. 사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즉 문제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걸 우리가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자, 그게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쌤이 팁을 준비했습니다. 자, 팁. 자, 문제 상황을 일단 잘 읽고요. 바로 숫자로 식을 만들지 말고요. 먼저 뭐로 만드냐면요.
그냥 식을 한글, 우리 쓰고 있는 한국말 있죠? 한글로 식을 만들어 보세요. 한글로. 그러면 한글로 식을 만든 다음에 그 한글을 나중에 숫자로 바꿔나가면요. 식이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볼게요. 2단계. 두 번째는 문제 상황이 이해가 잘 안 가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럴 때는 뭐로 표현하냐면요. 그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이게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한번 여러분들 표현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쌤만의 팁이에요. 쌤만의 팁. 이거는 여러분들 잘 써보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쌤이 이 두 가지 팁을 최대한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101페이지 예제 4번입니다. 101페이지 예제 4번. 수민이는 반 대학 농구 시합에서 2점 슛을 3점 슛의 3배보다 1개 더 많이 넣어, 그거 벌써 복잡해지네. 하여튼 총 38점을 득점했대요. 자,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다? 수민이가 넣은 3점 슛은 몇 개인지 구하려. 그래요. 3점 슛 구하라네요. 그럼 3점 슛을 우리가 X라고 표현해야겠네요.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냐? 구해야 하는 것이 뭐냐? 3점 슛 개수죠. 그거를 X라고 둬야 됩니다. 그래서 X는 뭐다? 이 문제에서는 3점 슛 개수입니다. 3점 슛 개수. 네. 2, 3학년 수업 시작 종이 쳤네요. 이제 종 안 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상황을 다시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2점 슛도 있고, 농구에서는 2점 슛도 있고, 3점 슛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총 몇 점 넣었대요? 38점 넣었다고 하죠. 총 38점 넣었다? 이걸 우리가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어떻게 식으로 표현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문제 상황을 다시 보면요. 총 38점을 넣었대요. 총 38점. 근데 이 38점은 여러분들, 2점 슛으로 넣은 것도 있고 3점 슛으로 넣은 것도 있겠죠. 즉 식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2점 슛을 넣어서 2점 슛을 넣어 얻은 점수랑 그리고 여기서 더 할 거예요. 뭘? 3점 슛을 넣어 얻은 점수. 이게 그럼 결국 몇 점이다? 문제에서 38점이라고 했죠? 38점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글로 먼저 식을 세울 수 있어요. 맞나요?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안 썼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2점 슛을 3점 슛의 3배보다 1개 더 많이 넣었다고 하죠. 개수가 있네요. 즉, 요거 표를 잠깐만 만들게요. 정말 대충 만들었습니다. 2점 슛, 3점 슛, 개수. 일단 3점 슛 개수는 우리가 X라고 했어요. 그래도 여기 들어갈 것은요, X예요. X. 그쵸? 3점 슛의 개수를 우리가 X라고 하기로 했으니까요. 근데 2점 슛의 개수는 뭐라고요? 3점 슛의 3배보다, 즉 X의 3배니까 3X보다 어떻다? 1개 더 많대요. 즉 2점 슛은 3x 더하기 1만큼 넣은 게 되겠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2점 슛은 3x 더하기 1만큼 넣었죠. 그럼 2점 슛을 넣어서 얻은 점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거 두 개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이 한글 대신에 이제 숫자를 넣겠습니다. 2점 슛을 넣어 얻은 점수는요. 어떻게? 3x 더하기 1에서 2를 곱해줘야 돼요. 그쵸? 개수, 득점. 그리고 이제 3점 슛은요. 3점 슛을 더해줘야겠죠. 3점 슛은 x 3이죠. 즉 x 곱하기 3이에요. 근데 계산은 몇이다? 38점이다. 자, 이렇게 식을 세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자, 분배 법칙 사용해서 6x 더하기 2 그리고 이거 x 곱하기 3은 3x죠. 3x는 38. 자, 이제 뭐 해줘야 돼요? 네, 끼리끼리. x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 누구를 이항시켜줘야 될까요? 그렇죠. 플러스 2. 너 저쪽으로 가자. 자, 그러면은 왼쪽은 x끼리 계산이 돼요. 6x랑 3x 더하면 9x죠. 그리고 오른쪽은 38 빼기 2입니다.
계산 36이죠. 즉 9x는 36이에요. 9x는 36, 9x는 36이니까 마지막 어떻게 한다? x 앞에 있는 9를 나눠줘야겠죠. 나누면은 x는 4가 나옵니다. 즉 3점 슛은 몇 개? 4개 넣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과정을 볼게요, 여러분들. 활용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 먼저 문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전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먼저 x로 설정해야 돼요. 구해야 하는 것을 x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문제 상황을 한글로 표현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한글로 표현한 다음에 이제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죠. 2점 슛은 3점 슛의 3배보다 1 많아.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2점 슛의 개수, 3점 슛의 개수를 표현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각각 점수를 구해가지고 더해줬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서 문제 6번은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럼 다음 이제 거리 속력 시간으로 넘어가 보죠. 지금부터 설명할 문제는요, 거리, 속력, 시간 세 가지 요소가 담겨있는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근데 일단 여러분들 오늘은 쌤이 거리, 속력, 시간 이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지금은 과학 시간이 아니고 수학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써먹을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게 잘 이해 안 되는 친구, 관계가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 안 되는 친구는요, 외우기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마우스를 거꾸로 뒤집은 듯한 모양을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제일 위에는 거리를 적어주세요. 거리. 그 다음에 아래는 속력 시간을 적어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쌤은 줄여서 거속시라고 부를 겁니다. 거속시. 거속시. 거리 속력 시간 문제를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여러분들 거리는 혼자 있죠. 거리는 속력이랑 시간 옆에 붙어 있죠. 붙어 있는 걸 곱하기라 생각해서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속력은요. 그럼 속력은 어떻게 한다? 속력은 시간 있죠. 근데 위에 뭐가 있어요? 거리가 있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 분수라고 표현해 주세요.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시간은 어떨까요? 시간은 역시 속력은 아래, 거리가 위에 있죠. 그래서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그림만 외우면 사실 거리, 속력, 시간 문제는 전부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전부 다 풀 수는 있지만 실제로 잘 안 풀리죠. 안 풀리는 이유는 문제 상황을 식으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세미나 한 문제 같이 연습해 보면서 감을 잡아봅시다. 102페이지 예제 5번입니다. 예제 5! 자, 예제 5번. 지연이가 등산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걷고 같은 길을 내려올 때에는 시속 3km로 걸어서 총 5시간이 걸렸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자, 일단 근데 무엇을 구하래요? 올라간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올라간 거리를 구하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를 x라고 표현해야겠죠. x는 뭐다? 올라간 거리예요. 구해야 하는 것 x는 올라간 거리. 일단 이건 먼저 적을게요. 올라간 거리. 자, 근데 아직까지 문제 상황이 정확히 파악 안 됐으면요, 쌤이 어떻게 하라 했죠?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라 했죠. 그래서 쌤이 산 그렸어요. 산 보이죠? 빨간 산이네요. 단풍이 졌나봐요. 자, 그래서 올라간 거리가 x라고 했죠. 네, 올라간 거리가 x니까 너 x에. 자, 올라간 거리예요. 올라간 거리. 근데 같은 길을 내려왔다고 하죠. 같은 길을 내려왔으니까 내려간 거리도 얼마겠어요? 똑같은 길이니까 거리는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내려간 거리도 x가 될 거예요. 맞나요? 그렇죠? 올라간 거리도 x, 내려간 거리도 x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속력을 가르쳐줬어요. 올라갈 때는 시속 몇 킬로미터?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올라갔대요. 그리고 내려갈 때는 보통은 내려갈 때 더 빨리 내려가죠? 안 힘드니까 내려갈 때는 시속 3km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건 뭐죠? 총 5시간이 걸렸대요. 근데 이 5시간은 어떻게 구성된 걸까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냥 5시간이 걸린 게 아니죠. 이 5시간에는 올라가는 시간이 있고 내려가는 시간이 있는 거죠. 즉, 올라간 시간과 내려간 시간을 더하면 몇 시간이다? 5시간이란 거죠. 자, 이걸 우리가 한글로 식을 세워 보겠습니다. 올라간 시간이랑
내려간 시간은 더하면요 5시간이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근데 문제에서 올라간 시간이랑 내려간 시간은 안 가르쳐 줬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게 봐야겠죠. 시간은 뭐라고요? 속력분의 거리가 돼요. 속력분의 거리. 자, 그럼 이걸 활용해서 시간을 속력분의 거리로 바꿔봅시다. 잘 보세요. 올라간 시간이죠. 올라간 시간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올라간 시간은요. 그럼 올라간 속력분의 올라간 거리겠죠. 자, 이거 쌤이 한글 적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올라간 속력 그리고 올라간 거리. 화살표가 뭘 말하는지 알겠죠? 화살표. 그 다음에 내려간 시간도 똑같아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내려간 시간은 내려간 속력. 내려간 속력 그리고 내려간 거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쵸? 이걸 더하면 몇 시간이다? 역시 5가 되겠죠. 자, 일단 시간을 속력분의 거리로 바꿨어요. 자, 이렇게 바꾸면 뭔가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왜냐? 우리 올라간 속력 알고 있죠. 올라간 거리 알고 있죠. 내려간 속력 알고 있죠. 내려간 거리 알고 있죠. 즉, 지금 한글로 만들어진 식을 다시 숫자로 채워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숫자로 채워 넣읍시다. 올라간 속력 몇이라고요? 문제에서 몇이라고 했죠? 2라고 했죠. 네, 2. 올라간 거리는요? x죠. x. 더하기 분수. 내려간 속력은 3이죠. 3. 내려간 거리는요? x죠. x. 더하면 몇이다? 5가 된다는 거죠. 저 어때요? 식이 만들어졌어요. 식이 만들어졌는데 안타깝게도 분수가 들어갔네요. 근데 분수 들어갔다고 겁먹을 필요 없죠? 분모만 없애주면 됩니다. 분모 2와 3을 없애주기 위해서 뭘 곱할까요? 2와 3의 최소 공배수인 6을 곱합시다. 자, 양변에 6을 곱할게요. 6 곱하면요. 6 곱하기 2분의 x 더하기 3분의 x는 6 곱하기 5. 등식의 성질 사용한 거죠? 등식이면 어떤 걸 곱해도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 여기다 이제 계산할게요. 아따, 한 부족하네. 좀 생략할까? 이거 계산하면요. 3x 더하기 2x. 오른쪽 계산하면 30. 3x 더하기 2x는 5x. 5x는 30. 자, 양변에 5 나눠주면요. 이제 이거 바로 할게요. x는 6. 즉, 올라간 거리는 몇 킬로다? 6km다. 우리가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 과정은 여러분들 많이 익숙해져야 돼요. 이게 거리 속력 시간 문제 가장 표준적인 문제거든요. 표준적인 문제. 그래서 문제의 상황을 일단 그림으로 표현했죠. 그림으로 표현하고 상황을 이제 알려준 거. 시간을 알려줬으니까 시간은 올라간 시간이나 내려간 시간이야. 근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야를 활용해서 우리가 한글로 만들어진 식을 다시 숫자로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서 문제를 구했습니다. 자, 잘 이해가 안 가는 친구는요. 여러 번 봐주세요. 특히 이 부분은요. 정말 많이 중요하니까요. 바로 수업 끝내면 허전하니까 한 문제만 더 풀어봅시다. 103페이지 문제 5번인데요.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합이 33이래요. 그때 두 자연수를 구하래요. 자, 여기서 키워드는 연속이랑 두 자연수를 구하래요. 두 개를 구하래요. 그럼 일단 무엇을 x로 구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연속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작은 수가 있고 큰 수가 있을 거예요. 맞나요?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x로 하냐?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쌤은 작은 수를 x라고 할게요. 오케이? 여러분들 큰 수를 x라도 상관없습니다. 답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연속한다 했죠. 연속한다는 말은 1, 2, 3, 4 이런 식으로 숫자 간격이 몇 칸? 한 칸이란 거예요. 한 칸. 그러나 큰 수는 작은 수보다 1이 크니까 x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죠? 예, 이 두 개를 더하면은 33이란 거죠. 그래서 x랑 x 더하기 1을 더하면 몇이다? 33이다. 자, 이렇게 식 만들면 끝이에요. 이제 계산만 하면 되죠. 자, x는 x, 숫자는 숫자. 자, 일단 이항할 게 보이죠? 누구? 예, 너 이항해. 이항하고 적어봅시다. 왼쪽은 x랑 x를 더하면 2x가 되고요. 오른쪽은 33 더하기 1이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2x는 32가 되겠고요. 결국 이제 어떻게 한다? 네, 나누기를 해줘야겠죠. 2x는 32에서 나누기 1을 해주세요. 양변에. 그래서 약분까지 해주면요. x는 16이 나오겠습니다. 즉, 작은 수가 몇이다? 16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큰 수는 몇이다? 네, 17이 됩니다. 두 개 더하면 실제로 33이 나오죠. 그러니까 잘 푼 게 되겠습니다.
1차 방정식 활용 설명이 끝났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활용 문제는 쌤이 지금 다뤄준 문제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제일 싫어하는 건 아마 소금물일 거예요. 소금물 또는 뭐죠? 1문제, 1 열심히 일하는 문제, 그리고 기어, 톱니바퀴 이런 문제 굉장히 많거든요. 다양한 문제를 여러분들 풀면서 연습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푸는 방법은 스스로 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계속 생각을 하는 힘을 기울여야만 여러분들 문제를 잘 풀 수 있으니까 많이 연습해보고 많이 생각해보고 막히더라도 괜찮으니까 많이 도전을 해보세요. 오늘 일단 여러분들 과제는요. 과제는 101페이지 문제 6번 그리고 102페이지 문제 7번 그리고 103페이지 문제 5번을 해줬죠. 나머지 문제를 여러분들 푸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하셔야 돼요. 연습 많이 해가지고요. 근데 여러분들 일단 오늘 활용 문제가 좀 어려웠겠지만 활용 문제 장점도 있습니다. 일단 정답이 분수 소수가 잘 안 나와요. 101페이지 예제 4번 문제 6번처럼 문제에서 몇 개인지 구하시오 또는 몇 년 후인지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오면요. 보통 정답이 딱 자연수가 나와요. 왜냐? 몇 개인지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3분의 4개요 또는 마이너스 2개요 이런 정답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계산이 쉽게 만들어지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세요. 자, 그럼 이제 3단원이 끝났습니다. 3단원 마무리 수업 영상으로 3단원 마무리 짓고 다음 4단원 진도 수업에서 만나요. 모두 고생했어요. 안녕.